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소환됩니다. 또 이달 말쯤에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원지검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이런 줄 소환을 두고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될 텐데 아마 구속영장은 다음 달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재명의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음 달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지난 대선 때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한 부분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협찬금 비리입니다. 이 두 가지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재명에 대한 비리 혐의가 지금 오는 17일 소환해서 조사하게 될 백현동 비리입니다. 또 그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비리 혐의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소위 정자동의 호텔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까지 피의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사가 좀 더디다. 이 수사가 제대로 왜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건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런 각종 비리는 대부분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나뉘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달에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이재명의 어느 범위까지 지금 구속영장을 치는데 이 범죄 내용, 혐의 내용을 넣을까? 또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시기는 어제도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치게 되는 경우, 이번 달에 치는 경우 그 변수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재명의 혐의 부분입니다. 이 혐의 부분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이건 지난 2015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성남시 정자동에 호텔을 짓는데 각종 용도 변경을 비롯해서 이재명 시장이 특혜를 줍니다. 이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 시행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정자동에 호텔을 짓게도 해주고 연구 용역도 3가지를 수의계약으로 주고 이렇게 각종 특혜를 줬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비리는 3가지입니다. 크게 성격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선거법 위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백현동, 대장동, 정자동 호텔 개발, 이건 모두 다 특혜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배임 혐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쌍방울 대북 송금을 비롯해서 성남FC의 협찬금 비리,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입니다. 제3자 뇌물. 그러니까 이재명은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도 했고 또 각종 아파트나 호텔 개발에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금전적인 이익까지 있는지 이 부분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FC나 이 대북 송금을 통해서도 정치적 이익 또는 금품의 이익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비리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이 정자동이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됐는데 이재명을 소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 지시를 해서 이런 특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동규가 진술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최근에 수원지검에서 이재명과 정진상의 당시에 휴대폰 번호, 휴대폰 대수를 모두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과 정진상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공무에 쓰는 공용 휴대전화입니다. 이재명은 3개 회선에 휴대전화 6개를 썼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 정진상은 5개 회선에 휴대전화 7개를 썼다. 이 부분을 모두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고 정진상은 정책비서관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검찰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자동 특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을 소환해야 된다. 또 필요하면 정진상도 소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수원지검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수원지검이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정자동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재명은 또 묵비권을 행사할 겁니다. 검찰이 뭐 정치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지만,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이재명에게 변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에는 훨씬 유리하고, 소환 절차는 일단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밟아야 한다. 이재명에 대해서 정자동 관련해서도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수원지검에서 정자동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이제 정진상과 이재명 소환 조사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길을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조인들을 취재를 해보면 또 검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다음 달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내용으로 할 것이냐. 지금으로는 백현동 비리와 대북 송금 비리, 이 부분을 엮어서 두 개를 합쳐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친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이재명이 이화영 재판에 개입을 해서 각종 진술을 번복시키도록 하고 증거인멸을 노린 부분, 이 부분이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구속영장 심사에서 전부 동원하지 못했던, 말씀드렸던 이 정자동 부분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 구속영장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바람에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못했던 대장동과 성남FC 비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달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까지를 모두 포함시켜서 영장심사를 받게 하느냐라는 것도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 윤관석과 이승만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은 이달 초에 기습적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해서 윤관석은 구속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재명 부분도 이 대장동과 성남FC 부분을 다시 재수사한, 또 추가 수사한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대북송금, 정자동, 이 5가지에다가 증거인멸까지를 모두 포함을 시켜서 다음 달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모두를 가지고 영장심사에 임한다라는 것이 검찰의 전략이 아니냐. 그게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현동과 대장동, 정자동은 배임 혐의입니다. 그 다음 성남FC와 대북송금은 제3자 뇌물입니다. 또 그 다음 증거인멸 혐의가 있습니다. 이 죄질이 큰 것으로는 뇌물입니다. 역시 성남FC 부분과 이 대북송금 부분은 뇌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죄질이 크고,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부분은 증거인멸 부분입니다. 이화영의 부인을 통해서 또 변호사를 통해서 이 재판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방식으로 재판이 지연되게 하고, 재판에서 이화영의 진술, 입을 막는 이런 방식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이재명의 결정적인 구속 사유다. 이재명에게 결정적인 구속 사유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다음 달 말쯤에 김명수가 퇴임을 합니다. 아직도 김명수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이게 뭐 럭비공 같은 겁니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상황, 안 좋은 상황을 예상을 하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모두를 포함을 시키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걸 다 포함을 시켜서 다음 달에는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의 영장심사를 맡게 될 판사가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서 들이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하는 시기에 맞춰서 9월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고 이재명에 대해서 그동안 영장심사를 하지 못했던 대장동, 성남FC, 정자동 모두를 포함시켜서 증거인멸까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시도를 하면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